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제품 수명 주기를 좀 이렇게 위주로 배웠었죠. 제품 수명 주기 기억나시나요? 무엇이든지 이렇게 영원한 건 없으니까 제품 수명 주기 4개 있잖아요. 4개 기간 동안 4개 기간 동안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렇게 4단계 동안 이렇게 S자형 곡선을 그린다라는 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단계에 맞게 마케팅 전략을 취해야겠다라는 것을 학습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브랜드 자산에 대해서 볼 텐데, 브랜드 자산이라는 것은 일단은 경쟁 제품이나 유사 제품과 우리 브랜드를 명확히 구분 짓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의미는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이 구분 짓기 위하여서 어떻게 한다? 명칭이나 문자, 상징, 기호, 색채, 디자인들을 구성을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나이키 브랜드 간단하잖아요. 기호, 그림, 색채, 디자인, 명칭, 나이키 멋지죠? 상징. 디자인, 나이키 디자인은 좀 어때요? 신발 같은 거에는 항상 나이키 이렇게 그림이 좀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런 표현이죠. 그런 것까지. 그래서 어찌되었든 그렇게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 가지고 제품의 명성이 자꾸 브랜드에 쌓여서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소비자의 상표 충성도로 이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어쩌면 잘못된 건데, 그 노트북 같은 거에다가 애플 스티커를 뒤에다 하얀색으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고급지게 보이려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애플 제품이 아닌데. 왜 그러는 거죠? 물론 그냥 장난으로 그럴 수도 있는데 왜 그러는 거죠? 뭔가 간지가 나기 위해서죠. 왜? 나 이런 거 쓴다. 비싸고 고급진 거 쓴다.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죠. 뭐, 스스로의 만족감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도 그렇고, 그렇듯이 애플 브랜드의 힘이 장난이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브랜드의 기능으로는, 아까 이렇게 말했던 것과 같이 다른 다른 회사 상품과 구별될 수 있게 한다. 식별이 바로 그 말이에요. 다른 상표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좀 구분될 수 있게 하는 거.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딱 애플 제품 하면 어때요? 조금 더 이렇게 잘 나갈 것 같죠? 그러니까 품질이 좋을 것 같고, 잘 돌아갈 것 같죠? 컴퓨터나 핸드폰이. 네,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기능, 구별할 수 있는 그런 표시로도 구별을 할 수 있고, 그 품질이나 디자인으로도 구별이 가능한 것이죠. 네, 그것도 다 여러 가지 있는데, 품질 보증 기능도 또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애플 붙어 있으면 그래도, 좋지 않겠냐. 품질이 그 정도 급으로, 기존 나온 급으로 이렇게 되지 않겠냐. 나이키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운동화라고 치면 기존에 나온 운동화급으로 편하지 않겠냐. 이런 시그널이 있는 거죠. 신호가 가는 거죠. 수요자에게 보증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이죠. 맞죠? 또 하나 이게 좀 중요한 것이 광고 선정 기능인데, 여러분 꼭 그 스포츠 선수들이 스폰서를 통하여서, 광고 스폰서를 통하여서 여기에 막 그 브랜드 이름 쓰고 마크 있고 지저분하게 이렇게 온 부분에 이렇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도 브랜드 마크가 있는 옷을 입고 다닌다면,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고 다닌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어때요? 그것을 보고 맞다. 저런 브랜드가 있었지. 알게 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 그걸 입은 사람이 코디를 잘했거나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거나 그 옷 자체가 예쁘다면 저 브랜드 매력적이네 하고 호감도 느끼죠. 인지, 호감.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죠? 구매 욕구가 들죠. 그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럼으로써 이 광고 선정 기능도 수행을 하게 된다. 뭐가? 브랜드 그 자체가. 브랜드 마크 자체도 그럴 뿐만 아니라 브랜드 마크가 없어도 딱 봐도
어떤 브랜드이다 알 수 있는 제품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쓰다 보면은 나도 왠지 저거 쓰고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쓰게 되면은 이거 나도 이거 안 쓰면은 뭔가 왕따 되는 느낌이야 라는, 그거 뭐지? 포모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포모 마케팅이 무엇이냐면 fear of missing out, 두려움이에요. 뭐에 대한 두려움이냐? missing out, 나만 제외되는 것에 대한 이게 두려움이에요. 나만 빼고 다 있어 라고 생각이 들면 어때요? 나만 빼고 다, 요즘 학생들이 거의 다 아이폰인 것 같아서 아이폰이야 라고 하면은 난 갤럭시인데 아이폰으로 바꿀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네. 제가 애플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거예요. 네, 재산적 기능도 있다. 그 상표 자체로 가지는 재산적 기능이 있습니다. 네. 왜냐면 그 이외에 그런 기능들 때문에도 당연히 재산적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브랜드를 이제 활용하는 방법이 회사 입장에서는 좀 여러 가지인데, 어떤 얘기를 하면서 좀 풀어볼까요? 일단 잠깐만요. 놀부 부대찌개 알아요? 놀부 부대찌개랑 뭐 놀부 족발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것도 얘기해 볼 거고, 소나타도 자꾸 시리즈가 이렇게 있는데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일단은 식당 얘기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그 큰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는 CJ 중에서 외식 산업, CJ 푸드빌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 빕스도 만들고 계절밥상도 만들고, 벌써 여러분 유명한 것들 나오죠, 식당들이. 그 외에도 제가 잘 몰라가지고 비비고도 그랬나? 비비고가 아니라 아무튼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생산하고 또 식당을 이렇게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CJ 푸드빌이라고 하지 않고 각각의 식당 이름을 네이밍 해가지고 여러 개를 차린 이유가 무엇이죠? 너무 당연한 질문이라서 이걸 왜 하는지는 잘 이해 안 되실까봐, 당황스러우실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 당연히 메뉴 구성 방식도 다르고, 그리고 가격도 다르고, 그리고 서비스 이용 방법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네이밍을 해서 식당을 운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될 경우 어떤 효과가 있죠? 어떤 효과가 있냐면, 세분화된 고객을, 잘 안 보이죠? 세분화된 고객층을 다 만족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소비자 원하는 느낌이 다를 거 아니에요. 빕스를 약간 더 이렇게 느낌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계절밥상 느낌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 난 뷔페식은 싫어, 그냥 골라 먹는 거, 주문해서 나오는 거 먹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약간 세분화된 여러 시장에 각각의 필요한 부분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일일이 브랜드를 하지 않고 하나로 그냥 우리 CJ 푸드빌 하나로 하겠어. 그냥 정말 뭐 비차별화된 서비스, 비차별적인 마케팅 할래. 우리는 CJ 푸드빌이라는 식당으로 전국을 섭렵하겠어라고 한다면 그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물론 그렇게 하면은 통일성 있고 좋을 수도 있죠. 비용도 추가로 안 들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여러 욕구를 갖고 있는데 그거에 맞춤형 식당을 운영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아쉽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마케팅 배워서 알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개별 브랜드라는 것은 각 그 제품이나 서비스마다 각각의 상표를 붙이는 거죠. 근데 각각의 상표를 붙임으로써 단점부터 볼게요.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왜 그렇죠? 생소하니까. 우리 CJ라는 말은 다 알아. 근데 CJ에서 뭐 하나 출시했어. 그나마 빕스랑 계절밥상은 유명한데 약간 들어보지도 못한 곳을 하나 출시했어. CJ 푸드빌 엄청 대기업인데 근데 그 기업은 그 기업이 출시한 브랜드 기업은 망할 수도 있다. 근데 제가 사실 더 플레이스라는 CJ 푸드빌 계열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크게 성공하지 못해요, 자꾸. 제가 보기엔 전 일하는 입장으로서 괜찮거든요. 근데 이렇게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이 더 플레이스라는 것이 뭐 CJ 건지 뭐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식당이라는 특성 자체가 그게 어디 대기업 계열사인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뭐 어때요? 이미지 구축에 새롭게 많은 판매 촉진비가 필요하다. 왜 그렇죠? 생소하잖아. 더 플레이스라는 걸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소하니까 소비자들에게 알려지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비용이 든다. 애초에 뭐 어떤 브랜드를 탄생시킬 때 따로 브랜드 네이밍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샘표라는 회사가 콜라를 탄산음료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우리 샘표 유명하니까 샘표 콜라 하지 뭐 이렇게 해버리면 어때요? 사람들이 인지는 다 하잖아. 인지는 다 하는데 또 그거는 또 아니지. 왜 그렇죠? 샘표라는 이미지랑 어울리지 않는 그런 제품 확장을 했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렇게 생소하니까 생소한 걸 알리기 위해서 판매 촉진비가 많이 필요하다. 그런 단점이 있다. 장점은 무엇이죠, 그러면? 각각 브랜드를 쓰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세분화된 시장의 욕구를 이렇게 맞춤형으로 제공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세분 시장을 확실히 공략해서 이 세분 시장만큼은 우리 브랜드를 좀 각인시킬 수 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특정 시장에 대해서 공략하고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마케팅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 제품의 평가가 다른 제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도 또 이렇게 일장일단이에요. 뭐든지, 그죠? 한 제품의 평가가 다른 제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왜? 서로 개별 브랜드니까. 이름이 다르니까 뭐 서로 관련 있는 건지도 잘 모를 수도 있어. 계절밥상이랑 빕스랑 같은 회사였는지 모를 수도 있어. 다 CJ 건데 모를 수도 있어. 그렇죠. 대신에 단점도 뭐 서로 A랑 B랑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B는 생소한데 B를 알리기 위해서 이미지 구축을 많이 드는 것처럼 그치? 근데 B가 망했어도 A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은 없다. B가 엉망진창이야 망했어. 근데 A랑 관련 있는지를 몰라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제 다른 건데 복수 브랜드입니다. 뭔가 시리즈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소나타 얘기를 했잖아요. 소나타는 어떤 느낌이 드나요? 여러분 생각에는 뭐 아반떼, 현대기아차에 아반떼, 소나타, 뭐 K5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대만 얘기를 하면 뭐 이렇게 또 소나타는 어때요? 30대가 왠지 끌 것 같은 차, 40대도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나요? 좀 얌전한 성격의 그런 고상한 사람들이 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나요? 평범하고 무난한 사람들이 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나요? 근데 약간 소나타 자체만으로 그냥 하나만 딱 내도 되는데 제품을 하나 내도 되는데 근데 조금 다양한 세분 시장을 조금 만족시키고자 좀 이렇게 옵션을 넣고 다양화시키고 싶어 제품을. 근데 소나타라는 이름을 버리고 아예 자꾸 새로운 이름을 낸다고 치자. 그러면은 이거 맞아? 좀 안 되지. 너무 아까 말했잖아. 너무 생소하다고. 생소한 이름을 자꾸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키려면 비용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 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이게 소나타 LF 소나타, YF 소나타 뭐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면은 좋겠지 않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아까 다른 얘기였는데 놀부 부대찌개 원래 부대찌개로 좀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놀부 부대찌개 회장님께서 우리 너무 성공했는데 근데 약간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그냥 먹을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메뉴 조금만 더 확장해 볼까? 놀부 부대찌개 메뉴 추가하는 건 조금 그래. 왠지 알아? 원래 우리 백종원 사장님 유튜브 좀 많이 봤어요? 뭐 선택과 집중을 확실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메뉴 너무 다양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놀부 부대찌개에서 족발 보쌈 팝니다. 근데 일부러 놀부 보쌈이라는 브랜드를 이렇게 또 하나 출시를 한다. 하면은 그럼 좀 조금 집중적으로 이렇게 선택과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때요? 놀부라는 이름을 이미 사람들이 다 알아. 놀부 부대찌개가 너무 성공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냥 보쌈집 하지 말고
또 갑자기 툭 튀어나온 다른 이름 하지 말고 우리 기존에 쓰던 놀부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갖고 오자. 왜? 이질감은 좀 없잖아. 부대찌개나 보쌈이나 다 한식이고, 그리고 그냥 다 같이 뭔가 어울려서 이게 거의 누구든지 뭐 좋아해서 어울려서 먹을 수 있을 만한 음식 같잖아요. 그래서 이질감이 없잖아. 위화감이 들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놀부라는 이름을 그대로 따온 거다. 그래서 뭔가 복수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은 뭐야? 이렇게 시리즈물로 여러 세분 시장을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어때? 새로 출시할 때 기존의 상표 이미지를 갖고 오니까 새롭게 뭔가 인지시키기 위한 그런 비용이 좀 덜 들겠죠. 그런 부분이 장점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그렇고요. 뭐 조금 설명이 이렇게 충분한 여기 교과서 내용이 좀 충분하진 않은데 일단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공동 브랜드라는 것은 아까 복수 브랜드랑 좀 비슷해요. 뭔가 이렇게 내용은 비슷한데 좀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기업에서 사용하는 모든 제품 계열에 동일한 브랜드를 부착한다. 그러니까 다 같이 그 브랜드 하나를 사용하자는 거죠. 그럼 어떤 장점이 있어요? 아까랑 비슷하죠. 기존 상표에 대한 좋은 평가가 후광 효과. 그러니까 A라는 제품이 너무 성공했어. 그래서 A-라는 그런 상품이 있을 때도 A라는 이름이 그대로 있으니까 이 브랜드에서 출시한 시리즈니까 그지? 왠지 좋을 것 같아. A라는 브랜드 좋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존 상표에 대한 좋은 평가가 후광 효과에 따라, 후광이라는 것은 뒤에서 빛이 나는 그런 느낌이죠. 일단 그런 건데, 그러니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뭐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그래서 매출액 증대가 가능하다. 단점이 있다면, 그러면은 기존 브랜드에서 좀 나쁜 평가가 있다면, 그럼 모든 품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A라는 기업이 여러 가지 브랜드를 다 같은 걸로 사용했어. 근데 이게 어떤 브랜드가 좀 이상해. 어떤 제품군이 좀 이상해. 그러면 다른 제품군도 이상할 것 같은 사람들이 착각할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그런 위험을 좀 감수하기 원하지 않으면 좀 도전적인 것이라면 그러면 아예 다른 이름으로 네이밍을 해서 브랜드를 네이밍을 해가지고 출시를 하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뭔가 좀 도전적인 거라면. 그러면은 기존에 잘 나가던 그 제품군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 아시겠죠? 근데 공동 브랜드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쓰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농업이나 이런 걸 경영하시는 분들이 각각 개별 사업자로서의 힘이 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역별로 우리 진천 가까이 살잖아요. 지역별로 이렇게 하나의 공동적인 브랜드를 이렇게 하나 출시를 해가지고 함께 이렇게 사업을 하는 우리 진천 브랜드화 해가지고 이렇게 전국에 이렇게 뻗어나가는 브랜드로서 힘이 생기려면 또 이렇게 힘을 합쳐서 이렇게 브랜드를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도 공동 브랜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거는 구분 지으실 필요는 없고요. 그렇게 뭐 시험에 이렇게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을 보시고, 그래서 또 브랜드를 통하여서 전략도 이렇게 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좀 더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보셨던 건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브랜드를 일일이 사용하면은 일일이 홍보를 해야 되니까 그게 조금 비용이 드는데, 대신에 개별 브랜드를 사용하면은 각각 영향을 안 미치니까 그건 또 좋다. 일장일단이다. 공동 브랜드를 이렇게 공통적으로 한 브랜드로 다 이렇게 하면은 기존에 잘해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따로 홍보를 안 드려도 좋다. 그건 좋은데, 근데 하나라도 실패하면 그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안 좋다. 그냥 딱 떠오르는 사례는 뭐예요? 그 옥시라는 회사가 가습기 살균제 그 사건 때문에 완전히 나락으로 빠졌죠. 그럼 기존에 쓰고 있던 잘 나가던 주부들은 다 알 거예요. 옥시크린 이런 거 사람들이 안 살 거 아니야. 옥시라는 이름만 들어가도 안 사고 혹시나 이름이 안 들어갔다 해도 그 뒤에서 제조회사 보고 확인해가지고 옥시 들어가 있으면 안 살 거 아니야. 그렇게 하나가 망해버리면 모든 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전략은 그 브랜드를 활용하여서 제품을 확장한다거나 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계열 확장 전략. 같은 제품군인데 그냥 다른 맛을 그냥 출시한다. 그러니까 단순한 상품 확장이에요. 아주 단순한 상품 확장. 조금 더 여러 고객들이
다양한 선택지를 갖고 만족할 수 있기 위하여서 하는 브랜드 확장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동일한 상품명에다가 약간 향기, 형태, 색채, 포장, 크기 등 그런 부분, 약간 소소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도입해서 이렇게 브랜드를 좀 더 이렇게 확장하는 거죠. 데미소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닌데 좀 여러 맛을 이렇게 출시했다라는 것이 예시가 될 수 있겠고, 잠시만요. 근데 브랜드 확장 전략이라는 것도 있는데, 근데 여기 가려져가지고 안 보이는데, 브랜드 확장 전략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새로운 제품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 애플 전자제품이잖아요. 컴퓨터로 이렇게 많이 시작했어요. 일단은. 근데 컴퓨터로 시작했는데 어디서 히트를 친 거죠? MP3, 뭐라고 하지? 에어팟이 아니라 아이팟이라고 여러분 잘 모를 텐데, 이 MP3로 크게 히트를 치고, 이 히트를 친 장점을 스티브 잡스가 잘 활용해서 스마트폰으로 잘 히트를 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스마트폰에다가 안성맞춤 에어팟을 또 출시를 해가지고 또 난리가 났죠. 이렇듯 이렇게 뭔가 새로운 제품군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여러 고객들을 더 만족시킬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브랜드 확장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신제품인데 기존의 브랜드를 활용하는 거. 애플이라는 기존 브랜드를 활용해서 신제품을 출시하는 거. 근데 비슷한 거여야 되겠죠. 전자제품 다 전자제품이잖아요. 그 다음에 복수 브랜드 전략. 같은 제품인데 새로운 상표를 한다. 예를 들어서 다 삼성전자인데 하우젠도 있고, 하우젠은 에어컨인가? 또 뭐도 있고 뭐도 있잖아요. 있어요. 어쨌든 그 주부들은 다 아는데, 저 주부도 아니고 여러분도 주부가 아닌데 예시가 좀 적절하진 않은데, 이게 그런 경우가 사례가 많지 않아가지고, 어쨌든 전자제품 다 삼성전자라고 안 하고 그 밑에 하위 브랜드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보스 브랜드라고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어때요? 뭔가 새로운 브랜드를 활용해가지고 소비자에게 좀 신선한 느낌도 줄 수 있겠다. 맨날 삼성전자 이렇게 마크만 붙어있으면 너무 재미없잖아. 그치? 컴퓨터도 다 삼성전자.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다 삼성전자. 괜찮긴 한데, 근데 새로운 브랜드를 통하여서 혹시나 또 기존 상표에 비호감인 고객이 있다면 그 고객도 이 브랜드인 줄 모르고 살 수도 있잖아. 하우젠 삼성을 싫어하는 사람이 하우젠 거 보고 하우젠 에어컨 괜찮다는데 사는 거야. 그럴 수도 있어. 삼성전자 건지 관심 안 가지면 모를 수 있잖아.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브랜드 전략. 아예 새로운 브랜드와 새로운 제품을 탄생시키는 거지. 근데 이거는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과제겠죠. 회사 입장에서. 현재 브랜드도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아예 새로운 제품을 할 거야. 그래서 아예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거야 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신브랜드 전략이죠. 아예 새로운 거예요. 다. 정리를 좀 해볼까요? 정리를 해보자면 위에 것만 좀 볼게요. 위에 것만. 그냥 기존 브랜드 이름 데미소다 갖다가 기존 제품 데미소다 그냥 여러 가지 맡할 거면 라인 확장, 계열 확장 전략이다. 근데 기존 브랜드 갖고 애플 기존 브랜드 갖고 전자제품 주로 컴퓨터 했었는데, 컴퓨터 말고 이제 핸드폰도 좀 하자. 신규 제품 출시한다. 대신 애플이라는 이름 그대로 가져가자. 왜? 애플 성공했잖아. 그죠? 브랜드 안에서 확장하는 것이다. 브랜드 안에서 확장. 자, 그 다음에 기존 제품인데 이름을 좀 네이밍을 새롭게 하자. 삼성전자, 하우젠, LG, 휘센, 에어컨만큼은 이름 좀 따로 하자. 복수 브랜드. 아예 우리 새로운 브랜드 이름을 만들어서 새로운 신제품 만들자. 신규 제품, 신규 브랜드 전략. 브랜드 확장 전략? 신브랜드 전략이라고 표현했네요. 말은 이렇게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다음에 경영학과 가서 배우시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어요.